올해는 꼭 나래가 함께 가야 해. 작년들을 또 빠지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에게 당부하시는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작은 집이라 벽 하나 사이로 모든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물기 묻은 손을 행주에 닦았습니다. 작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 추운 날, 도연과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봉사 준비를 했습니다. 떡국 재료를 나르고 할머니들께 담요를 덮어드리고 차가운 바람에 손이 얼 때까지 국을 끓였습니다. 나래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나래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얼마나 약한 체질인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겨울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접시 위로 물이 흘렀고 그 소리가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밝고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나래를 향한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부드럽고 이해심 넓고 감싸주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차갑지도 특별히 따뜻하지도 않은 평범한 말투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때로는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끊으시고 도연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아들 왔니? 오늘 일찍 들어왔네. 네, 어머니. 일이 일찍 끝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도연의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서 다시 도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봉사 가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올해는 나래도 함께 간대. 작년엔 못 왔잖니. 그래서 너랑 유진이 힘들었을 텐데. 도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시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저희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나래가 함께 했으면 훨씬 수월했을 거야. 그 애가 워낙 일 잘하잖니. 저는 다시 설거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접시 위로 물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무슨 말이야? 어머니 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었다고 말하면 도연이 미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잖아. 도연이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없이 미안해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의 한숨이, 그의 손끝이 말해주었습니다. 올해는 나래가 온다니까 좀 나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좀 나을 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이 수월해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기대가 분산된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와. 나래는 아직 안 왔네. 우리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봉사 준비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냄비, 국자, 비닐장갑, 앞치마. 작년에도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작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바람, 뜨거운 국물, 시린 손끝.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래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와. 나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도연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언니, 형부, 오랜만이에요. 응, 오랜만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래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예쁜 외투를 입고 깔끔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셨습니다. 나래야, 오늘 고생 좀 하겠다. 할머니들이 많이 오실 거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자랑스럽고 기대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겨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래가 앞자리에 앉았고 도연과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회색 하늘, 차가운 바람.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봉사단체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짐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계절, 같은 공기. 유진아, 저기 냄비 좀 옮겨줄래?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냄비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냄비를 조리대로 옮겼습니다. 나래야, 너는 저기 가서 할머니들 안내 좀 해줄래? 시어머니께서 나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나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할머니들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부으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래의 밝은 미소, 시어머니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떡국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떡을 썰고 파를 다듬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할머니들께 떡국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김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떡국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고마워하시는 목소리. 이것 때문에 매년 이곳에 오는 거라고 도연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여기는 내가 할게. 그래도 힘드실 텐데. 나래가 옆에 서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보았습니다. 나래는 환한 미소로 할머니들께 떡국을 나눠드렸습니다. 할머니들도 나래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 아가씨 참 예쁘네. 네, 고맙습니다. 나래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국을 담고 건네고 또 담았습니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생각이 흐릿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우리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씻고 조리대를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나래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 옆에서 함께 웃으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겨울 오후, 웃음소리가 들리는 장면. 하지만 그 안에 제가 있을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다 끝났어? 응, 거의. 고생했어. 도연의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래가 정말 잘했어.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네, 잘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도연이 옆에 누웠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응, 좀. 고마워.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안함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자. 저는 짧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나래의 밝은 미소, 시어머니의 흐뭇한 눈빛, 할머니들의 고마운 말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 투명함을 견딜 수 있을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손가락 끝을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앙상한 가로수, 서둘러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만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단단한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댁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익숙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응, 들어와. 추웠지? 괜찮았어요.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제 안까지 스며들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래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아까 전화했는데 거의 다 왔대. 시어머니께서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탁자 위의 화분, 창가에 놓인 쿠션. 모든 것이 작년과 똑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빠르게 현관으로 가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래였습니다. 어머, 나래야. 어서 들어와. 춥지 않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까 저를 맞이하실 때와는 다른 온도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와 도연을 봤습니다. 언니, 형부,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래는 외투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쁜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의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셨습니다. 나래야, 차 마실래? 따뜻한 거?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찻잔을 꺼내시고 물을 끓이시고 차를 우리셨습니다. 정성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나래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 감사합니다. 나래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 옆에 앉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접시를 나래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어제 만든 건데 맛있어. 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나래가 과자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차, 정성스러운 간식, 부드러운 눈빛.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하고 출발할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봉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냄비, 국자, 앞치마, 비닐장갑. 익숙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겨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와 나래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도연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래야, 요즘 일은 어때? 바빠요, 어머니.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봉사단체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차에서 내려 짐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저기 냄비 좀 옮겨줄래?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냄비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냄비를 조리대로 옮겼습니다. 무거운 무게가 팔에 전해졌습니다. 나래야, 너는 여기서 좀 쉬고 있어.
아직 일 시작 안 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나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잠깐 쉴게요. 나래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떡을 썰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바빠졌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래를 불렀습니다. 나래야, 이제 할머니들 오실 시간이야. 저기 가서 안내 좀 해줄래?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나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밝은 걸음으로 할머니들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래의 환한 미소, 시어머니의 따뜻한 시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선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할게.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떡을 넣고 국물을 맞추고 간을 봤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래가 할머니들을 안내했습니다. 환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국 드릴게요. 할머니들이 나래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 아가씨 참 착하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래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떡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떡국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을 보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국을 담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팔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계속 오셨습니다. 나래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 옆에서 함께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겨울 오후, 웃음소리가 들리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쉬어.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손 떨려. 쉬어야 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보니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떡국을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래가 할머니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도연이 도왔고 시어머니께서는 나래가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올해는 나래가 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선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씻고 조리대를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도연도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래야, 오늘 정말 고생했어. 할머니들이 너 덕분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즐거웠어요. 그래도 고마워. 역시 나래가 있으니까 다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닫고 물을 버리고 행주를 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래가 앞에서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와 도연은 뒤에서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 사이로 번졌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짐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했어.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에게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나래는 감사하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차가 목을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손잡이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이 가득 찬 큰 냄비였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리대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유진아, 그거 조심해서 옮겨.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참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냄비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출렁였습니다. 조리대에 냄비를 내려놓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잘했어. 역시 젊으니까 이런 건 쉽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셨습니다.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다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나래야, 너는 저기 가서 할머니들한테 담요 좀 나눠줄래? 시어머니께서 나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래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나래가 가벼운 걸음으로 담요를 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일로 돌아섰습니다. 떡을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 떡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얀 떡이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봤습니다. 빨간 자국이 있는 손을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 다쳤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도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저기 쌀포대 좀 옮겨줄래? 저기 구석에 있는 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석에 쌀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큰 포대였습니다. 20kg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조심해, 넘어지지 말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포대를 옮겼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내려놓는 순간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고마워.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은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며 숨을 골랐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겨울인데도 몸이 뜨거웠습니다. 나래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담요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도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내가 할 걸 그랬어. 괜찮아. 이미 끝났어. 저는 손을 털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할까? 아니야. 괜찮다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참는 게 나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국을 저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아까 무거운 것들을 들어서인지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국간 좀 봐줘.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소금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아서 해. 넌 손맛이 좋으니까. 시어머니께서 가볍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소금통을 들고 조금씩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이번엔 적당했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국물을 저어야 했고, 떡을 넣어야 했고, 파를 썰어야 했습니다.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래도 힘드실 텐데. 나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할게. 나래는 할머니들 좀 더 챙겨줘. 알겠어요, 언니. 나래가 다시 할머니들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국을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나래는 정말 사람 대하는 게 좋아.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봐.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나래는 어디 가도 인기 많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떡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숫자를 세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이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숙였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팔이 무거웠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고생하네. 그래도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나래는 체력이 약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나래야, 무리하지 마. 아프면 안 되니까. 네, 어머니. 조심할게요. 나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다시 국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도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쉬어야 해. 얼굴이 너무 빨개.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안 돼. 지금 쉬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보니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래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으니까 쉽다고요. 체력이 좋다고요.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이렇게 됐는데 왜 말 안 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저는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저기 냄비들 좀 정리해줘. 무거울 텐데 할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이 무게에, 이 고통에, 이 침묵에 냄비를 옮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젊으니까 쉽다는 말, 체력이 좋다는 말, 그 말들이 저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만 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냄비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유진한테만 부담 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쪽을 봤습니다. 도연이 시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유진이 힘들어 보이는데 왜 계속 무거운 일만 시키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도연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도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니는 유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세요? 손 좀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도연이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미 보셨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 자국이 남은 손바닥.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래는 가벼운 일만 시키시잖아요. 왜 유진한테만 무거운 걸 들게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도연아, 목소리 낮춰. 시어머니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요? 유진이 얼마나 참았는데요. 나래는 손님이나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이라고요. 손님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나래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니. 사촌 동서니까 손님 대접을 해야지. 너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일을 더 해야 하는 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요. 가족이니까 더 많은 것을 참아야 한다고요. 도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럼 유진은 가족이니까 힘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냥 뭐예요? 손님은 편하게 해주고 가족은 혹사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안 돼. 이건 아니야. 도연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나래가 안 왔을 때 유진이 다 했어요. 무거운 것도 힘든 것도 전부. 그런데 어머니는 나래 애기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저도 참았어요. 유진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말 못했어요. 유진이 말리니까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이럴 거니?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럼 어디서 말해요? 집에 가면 어머니는 또 안 들으실 거잖아요. 도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진정 못해요. 유진이 아까 쌀포대 옮기는 거 봤어요? 20kg나 되는 걸 혼자 옮겼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만 보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유진이가 젊으니까. 젊으면 힘든 줄 모르나요? 젊으면 아픈 줄 모르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도연아, 제발. 유진아, 넌 왜 계속 참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고요? 왜 참았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는 게 익숙했습니다. 말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형부 무슨 일이에요? 나래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래야. 그냥 좀 오해가 있었어. 오해요?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래만 챙기고 유진은 없는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나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나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문제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연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너는 내 아들이야.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도 유진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유진도 어머니 며느리예요. 가족이에요. 도연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냥 나래는 손님이니까 편하게 해주고 싶었고 너희는 가족이니까 좀 더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요. 가족이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걸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쓸쓸함. 나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죄송해요. 아니야, 나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빠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편하게 지내는 동안 언니가 힘들어하는 줄.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래 잘못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도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나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미묘한 관계 속에서, 편애 속에서 도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유진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그리고 유진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힘든 줄 몰랐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나래만 챙겼다는 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먼저 갈게요. 정리는 다른 분들이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도연과 함께 그곳을 나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운 하늘, 불 켜진 가로등,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왜? 폭발해서 참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넌 참지 마.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말해줬습니다. 제 대신 화를 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왜 제가 직접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참기만 했을까요? 그 답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5 최종본 약 7003자. 도연이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슬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왜?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난 그냥 참았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난 내 남편인데 널 지켜주지 못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넌 충분히 지켜줬어. 아니야. 오늘 봤잖아. 내 손, 내 표정. 난 그걸 알고도 아무 말 못했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용기가 없었어.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해. 난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요. 자국이 남은 손바닥을요. 그가 그 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안 와. 여기 봉사 안 올 거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이제 안 와. 난 널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할 거야. 우리는 안 올 거야. 도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행사장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무거운 냄비를 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일까요? 해방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씻어. 손 좀 보자. 도연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그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제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습니다. 시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아파? 조금. 미안해. 도연이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미안하다고 해. 정말 괜찮아. 도연이 손을 닦아주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저를 챙겼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마워. 뭐가? 오늘 말해줘서.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당연한 거야. 난 내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도연이 제 뺨을 닦아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우리는 이제 봉사 안 간다고.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난 더 이상 널 그렇게 둘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해? 이미 나빠졌어. 오늘 그렇게 됐잖아.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사랑해. 하지만 널 더 사랑해. 너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난 너를 선택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도연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셔야 해. 도연이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차를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였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받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이제 안 갈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진이 힘들어해요. 저는 더 이상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연이 제가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안 갈 거예요.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이해할 수 없다고. 가족인데 왜 이러냐고.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모르시는 것 같아.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도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무거운 냄비, 뜨거운 국물, 빨간 손,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 나래의 미안한 표정, 그리고 차 안에서 느꼈던 해방감과 씁쓸함. 왜 씁쓸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지 않다고 느껴서였을까요? 어쩌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게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을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볼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왜?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어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온 이유는 알아.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나도 생각했어. 많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나래가 손님이니까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희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잘못이었어.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게. 너도 가족이야. 소중한 가족.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때로는 폭발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때로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